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비고1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비고1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국어교과서 미리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비고1이 바로 해야 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입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늘어납니다. 정시비중이 40% 확대되죠. 정시비중 40% 확대라는 것은요, 결국 수능시험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주요 학교의 경우는 정시비중이 증가할 거고요. 수능 잘 보란 얘기예요. 심플하게 따지면. 자, 그런데 여전히 큽니다. 뭐가 큽니까? 수시 비중은 60%예요. 수시 비중은. 그러면 수시라는 거 했을 때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텐데, 교과전형은 원래부터 내신이 중요했어요. 내신 반영비리 90%니까. 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자동봉진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자율동아리라든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걔네들이 축소가 돼요. 진로가 나와 있는데 비교과 영역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신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학종에서도요,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수시, 내신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왜 엄청 줄어들었겠어요? 이제 비교과 영역을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넓어진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 수능과 내신 모두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중요해. 이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거죠. 자, 일단 보세요. 내신 국어. 중학교보다는 교과서 내용이 많고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아, 진짜 어려워요. 교과서 페이지 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가 많아요? 페이지 수는 비슷한데요. 고등학교는 글자 크기가 작아요. 중학교에서 글자 크기가 적고요. 그림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느냐? 출판사 부교재 프린트가 학교마다 냅니다. 좀 이름 높은 학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학교에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국어, 교과서도 해야 되죠. 교과서 외적부터 해야 되죠. 자,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기본 범위가 출제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는 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범위가 없어요. 다 낸다는 얘기예요. 합쳐볼까요? 할 게 많습니다. 아니, 많다니까요. 내신에서 학교에서도 할 게 많고요. 수능 자체도 할 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내신 국어 볼게요. 고사성어, 속담, 관용어법, 시조 등 단순한 게 문제 많아요. 그냥 빵꾸만 뚫어놓고 채워 넣어라. 그러니까 말이 좋아 서술형이지 그냥 단답형?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돼요. 단답. 그런데 외부집을 이용한 보기 참고형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수능형 문제에 따라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단순한 암기만 시험 문제 냈다가는 수능 칠 때 걱정되니까 이런 걸 냅니다. 그럼 뭐 됩니까? 암기형 문제도 있고요. 수능형 문제도 있어요. 수능은 어떨까요?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입니다. 독서는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선택 과목이 생겼죠. 화작이나 언어. 화작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거 말하고, 언매에서 언어는 문법, 매체는 새로 들어왔어요. 뭐 책은 인쇄 매체,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 인터넷은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매체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 따위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매개체를 매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광고가 실려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에요. 뭘 선택할까요? 우리 애들은요 대부분 다 화작을 선택해요. 언매는 문법이기 때문에 2학년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문법이 좋아요, 문법 선택할 줄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요, 2학년은 1학기 때 문학을 하고요, 2학기 때 독서를 해요. 2학년 내내 문법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3학년 초입이 되잖아요. 문법 하겠다는 애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1년치를 까먹었잖아요, 문법을. 그럼 2학년 때 공부하면 되잖아요. 2학년 때 문법을 공부해봤자 어디에 쓸 건데요? 2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위해서 2학년 때 바쁜 시간 쪽에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러지 않아요. 2학년 때 1학기 때는 문학 공부할 거고요. 2학기 때는 독서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요, 종류가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되는 생각을 했을 때는 독서, 문학, 화작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택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4개 선택해야 돼요. 봤더니 종류가 많아요. 해야 될 종류, 공부해야 될 종류가 많습니다. 문학만 잘한다고 수능 잘 치고 내신 잘 보겠어요? 안 그래요. 다 잘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해야 돼요. 수능과 내신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2학년은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발생해요. 2학년 때는 왜 그럴까요?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3학년이니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베이스 안에다 수능을 딱 얹어서 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베이스가 뭡니까?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은 지금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냐고 하는 거죠. 뭘 할 거냐고. 일단 국어 교과서 해야 돼요. 볼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교과서예요. 내신부터 잘해놔야 돼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수능 중요한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신을 공부하면서 내신에 완성하면 그게 수능 완성 가는 거예요. 혹시 수능 계획 짜보셨습니까? 3학년 때까지 뭘 하겠다? 뭐 EBS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요? 그 사이에 내신 공부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내신을 공부하는 와중에 수능이 얹히는 건데 일단 지금은 수능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무슨 수로 수능을 준비할까 하는 거예요. 교과서부터 해야 돼요.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 있죠? 이 교과서가 수능 범위 안에 들어가요. 베이스로 들어간다니까요. 베이스가 약간 무슨 말씀 할까요? 문제를 잘 보는데 꼭 한두 문제 틀리죠. 아 너는 왜 1번을 틀려? 그러니까 1번 틀려요. 1번. 아니 1번 문제를 왜 틀냐고요. 수학 문제도 1번이 가장 쉬운 거예요. 국어도 1번이 쉬워요. 1번 틀린다니까. 우선순위를 못 잡아서 그래요. 이걸 잘해놔야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서 내신 성적 잘 봤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아 얘 잘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얘를 평가 판단할게. 성적밖에 더 있겠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피해야 돼요. 수업 따로 과제 따로 어휘 따로. 어휘를 열심히 외웠는데 수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외우면 그날 외워서 테스트 보면 이제 땡인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가 최악입니다. 어휘는요 고3까지 가는 거잖아요. 외웠으면 적용, 연계가 되겠죠. 자, 과제를 받았어요. 과제는 뭡니까? 어디 뭐 몇 년도 기출문제 이런 거 모의고사 딱 뽑아서 과제라고 줍니다. 수업은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과제. 2학년, 3학년은 돼요. 2학년, 3학년은 당장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모의고사 과제를 받아도 돼요. 걔네들 모의고사도 해야 되니까. 근데 1학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그럼 미리 보면 좋지 않아? 아 미리 봐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효율이 완전 떨어지죠. 아니 그런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할 때 효율이라는 것은 했던 걸 바로 써먹어서 그게 바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2학년 때는 된다니까요. 3학년 때는 해야 되죠 당연히. 1학년은 아니라니까요. 1학년 때는 뭐냐면은 수업 과제 여기가 한 줄을 꿰듯이 돼야 돼요.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수업이에요. 연계성을 피해야 돼요. 가서 여쭤보세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이 책이랑 과제 어떠냐. 그럼 서로 연계가 돼요. 연계가 안 돼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암기가부서일까요? 이해가부서일까요? 고1은 암기부터 해야 돼요. 베이스를 잡아라, 기초를 잡아라는 얘기는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모든 공부는 이해 위주던데 이해 위주는 맞죠? 이해하려면 암기 베이스가 있어야 할까요? 되게 재밌는 게 이해해라 해놓고 나서 봤더니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걸 만들어 놔야죠. 아는 걸 만든다는 게 1학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할 때는요. 국어도 암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요. 모든 걸 암기라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만한 방법, 지식, 배경 이런 걸 외우라는 거죠. 자, 예비고일 국어교과서 미리 보기 수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겠습니까? 자, 어휘 테스트,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수업 때 나오는 어휘, 이 어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고전 현대 문학과 독서문법을 하는데 순서는 문학하고 독서문법은 약간 뒤로 뺍니다. 문법이 왜 들어간다는 선택 안 할 건데 고3 때 선택 안 할 겁니다. 고1 때는 선택이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고1 교과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현대문법 우문의 변동, 1학기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문법 요소 같은 거, 그 다음에 2학기 때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중세부문법 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 들어간다니까요. 2학기 기말 때는 한글 맞추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고3 때 수능 칠 때 문법을 선택 안 할 거니까 안 할게요.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해요? 1학기 때 내신이 망가지잖아요. 그냥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수시는 6개를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는 3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학에. 총 9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 포기하는 순간 6개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한다면 치면 되는데 그럼 내신 포기할 동안 수능 공부 했겠느냐?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신 포기하고 수능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신 포기는 잘하는데요. 그 시간에 놀아요. 그거는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결국 정시부도 못 가요. 나중 되면 수시 정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수시 내신을 준비하는 얘기지 내신이 되면 수시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천고의 진리예요. 처음 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잘 쳐야지 학생 선생님한테도 눈길도 한번 받는 거고 그냥 본인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어떻게 하느냐? 연관 테스트 이거 다 제가 뽑은 거예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얻으신 게 아니라 제가 교과서에서 싹 다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예문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당장 써먹을 만한 지식이 안 나와요. 연관이 없는 지식, 연관 없는 어휘가 된다는 얘기죠. 교과서 미리 보기, 문학, 독서, 문법 수업 이렇게 수업하는데 빨간색 보이시죠? 해설지 다 나눠줍니다. 해설지를 왜 나눠줄까요? 해설지를 보고 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머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질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업 내용이 탄탄하게 지켜져 있으면요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 와중에 이건 뭐지라고 질문할 거면 정확하게 내가 질문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 형태가 나와야 돼요. 아까 들었던 게 잘못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것보다 공부를 해봤더니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나온 걸 가지고 질문하는 게 진정한 질문인 것이지 수업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한다? 수업 내용 안 들었다는 건 안 돼요.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설지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같은 걸 왜 질문합니까? 배웠던 걸 왜 질문해요? 질문할 만한 걸 질문하라고 하는 거죠. 질문할 만한 테스트 봅니다. 출판사 학교별 기출문제 테스트. 이거를 이제 마지막 보는 거죠. 다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100문제로 완성한다. 교과서 배웠죠? 국어교과서 배웠죠? 거기 관련된 문제 100개 풉니다. 100개. 모의고사 45문제밖에 안 돼요. 그나마 모의고사 기출문제는요 배운 거하고 연계도 없어요. 100문제 뽑아가지고 빡 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배운 게 과제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적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디가 틀렸는데 이걸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는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표는 제대로 했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100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대체적으로 3시간 정도 걸려요.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미리 보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자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인지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 일자는 바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10회짜로 해가지고 딱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 시험 치게 될 거예요. 내신 대비까지 빼놓고서 딱 어떻다고요? 내신 대비까지 하기 전까지 딱 끝내는 거예요. 교과서.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준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인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10회차 수업은 다 들어갈 거예요. 정확한 거 아시고 싶으시면 학원에 연락을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 날짜를 못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보시고 나서 이 수업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요 연락을 주시고 나서 예약을 잡아두시면 바로바로 연락해 드릴 겁니다. 지금 요거 10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야죠. 자, 국어교과서 미리 봤습니다. 자, 중간고사 봅니다. 그 다음 현대문학 작품 보죠. 왜 그럴까요? 현대문학 들어가는 게 1학기 기말 때는요 현대문학 작품이 좀 비중이 커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방학하죠. 방학 때 고전문학 합니다. 왜 고전문학 할까요? 고전문학, 고전문법 할 겁니다. 왜? 2학기 때 시험범위니까. 모든 게 다 내신 아닌가요? 내신에 들어가는 걸 포커스로 잡는다는 것은요 국어교과서 미리 보라고 했잖아요. 국어교과서 미리 보기니까 1년 내내 국어교과서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수능시험을 본다 안 본다는요 그 위에 얹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쌓였을 때 그 위에 얹혀져서 함께 가는 것이지 방학 때는 수능해야 되잖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텍스트를 어떤 걸 선택하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당장 내신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머나먼 미래에 1학년 때 열심히 수능을 공부했더니 고3 때 수능에 한 문제 더 맞았으면 연관성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쌓이다 보니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선택과 집중하세요. 교과서가 우선입니다. 일단은 지금 국어교과서부터 하는 거예요. 수업과 과제와 어휘가 연계되는 수업, 이런 수업이 진정한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1은요 암기부터 합시다. 암기부터 해야지 이해는 조금 차후에 보더라도 일단은 외워놔야지 나중에 돼서 이해할 아 맞다 그거다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비고일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세하게 여쭤보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요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다 하셔가지고 예약 같은 거 해두시면 수업 재개와 동시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주만 해놔도요, 우리 애가 중간고사 때 적어도 선생님 눈에 한 번 정도는 띄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예비고일, 국어교과서 미리 보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